경기도 고양과 경기도 부천을 이어주는 대곡 소사선이 다음 달 7월 개통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강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GTX 모든 정차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역이 어디냐고 하면 단연 삼성역일 것입니다. 그만큼 강남을 지나가는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곡 소사선은 서울 기준으로 서쪽 동네인 고양과 부천을 이어주는 변방 노선인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대곡 소사선은 변방 노선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알짜 노선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이 노선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다음 달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선 관련하여 지하철 개통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어디인지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각 단지별 세부 분석 영상이 아니라 교통 호재에 따른 일자리 접근성 향상 지역에 초점을 맞춘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직 개통 전인 서해선 부천 종합운동장역 지하철 플랫폼 사진입니다. 보시면 공사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역뿐만이 아니라 대곡 소사선 대부분 다른 역도 다 이미 출구 공사 및 역사 내부 공사도 거의 끝마친 상황입니다. 개통이 거의 2년 가까이 미뤄진 터라 이 지역 사람들의 기대감이 엄청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대곡 소사선에서도 가장 핵심역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역인데요. 김포공항역은 지금도 공항철도 9호선, 5호선, 김포 골드라인 등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쿼드러플 정차역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포공항역 노선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노선, 공항철도 9호선, 골드라인, 5호선 외에 추가적으로 대곡 소사선이 위와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대곡 소사선, 김포공항역은 다른 노선에 비해 환승 구간이 조금 긴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김포공항역은 지금 4개의 노선인 쿼드러플 역에서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최초의 퀀터플 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곡 소사선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지하철 혼잡도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9호선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9호선은 원래 4칸 편성이었다가 6칸 편성으로 증편이 되면서 혼잡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감소되는 추세라는 거지 지금도 출퇴근길 9호선 급행 지하철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불편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 확실시 돼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하철 혼잡도가 가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9호선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김포공항역 9호선 때문이죠. 서울 출퇴근 노선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을 지하철로 이용하게 되면 33분 만에 서울 서쪽 지역에서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수준이냐면 김포공항역에서 강남역을 자차로 이용하게 되면 1시간이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아침 9시에 내비게이션 찍은 건데 1시간 10분 걸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약간 지난 9시에 내비게이션 찍은 거니까 출퇴근 시간인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최소 1시간 반이 됩니다. 서울은 차가 막히면 노답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훨씬 빠르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이 노선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김포 시민들이 대부분 골드라인 중간역에서 내리지 않고 김포공항역 종착역까지 계속 누적돼서 지하철을 타기에 혼잡도가 미친듯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김포공항역에는 골드라인을 타고 온 김포 시민들이 몰리게 되고 김포 골드라인에 비해 화재성이 떨어질 뿐이지 이 공항철도도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인천 시민들이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또 김포공항역까지 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도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또 연장이 되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양역을 통해 오게 되면 계양역은 더 붐빌 것이고 결국 김포공항역도 더 붐빌 것입니다. 김포공항역은 앞으로 혼돈의 중심이 될 게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도 엄청 붐비는 역인데 여기에 대곡 소사선까지 개통이 되면 위로는 고양시에 있는 인구, 아래로는 부천시에 있는 인구까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즉 수용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기 수요는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정체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대곡 소사선은 부천, 고양, 수요 흡수뿐만이 아니라 멀리는 파주 시민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의중앙선 타야만 서울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곡에서 환승해서 김포공항역을 기점으로 서울 핵심지로 더 빠르게 더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하철 9호선을 8칸으로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줄이지 않는 이상 출퇴근 지옥행은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배차 간격을 줄이거나 차량 칸수를 늘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하철 개통은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지금부터 수혜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철저히 일자리 접근성을 위주로 판단한 겁니다. 첫 번째 지역은 고양시인데요. 고양시와 일산 자체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양시 덕양구가 오른쪽 아래 마포구, 그 위에 서울 은평구하고 붙어있는 지역이고요. 즉 서울 기점으로 더 가까운 동네는 덕양구입니다. 우선 대곡 소사선 개통역인 대곡역, 능곡역인데요. 대곡역은 지금도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고 이번 대곡 소사선까지 개통이 되면 총 지하철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내년에 개통되는 GTX-A까지 포함을 하면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곡역 주변에는 이렇게 논밭밖에 없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도 없을 겁니다. 즉 대곡역 주변으로는 초역세권 아파트는 없습니다. 대곡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대림 2차 아파트인데 최소 도보 15분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산 위브, 롯데캐슬 L 클라시 아파트가 있는데 모두 작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대곡 소사선이 지나가는 대곡역, 능곡역은 공통적으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데요. 이 경의중앙선은 다른 지하철에 비해 배차 간격도 엉망이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능곡역 기준으로 강남을 가려면 이촌까지 간 다음 환승을 해서 사당까지 간 다음에 다시 사당역에서 환승을 해서 강남역까지 가야 합니다. 2번 환승해야 하고 지하철 안에서만 보내는 시간도 거의 1시간입니다. 물론 홍대 입구에서 갈아타가지고 2호선 타고 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능곡역에서 대곡 소사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김포공항역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되고 이후 9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강남까지의 접근성 이외에도 사실 경기도 고양과 경기도 부천은 물리적인 거리가 사실 멀지 않음에도 접근성이 용이하진 않았습니다. 즉 자동차, 버스로는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지하철이 없었기에 서로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대곡역, 능곡역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지하철이 뚫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즉 양 지역 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고도 쉽게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수속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대곡 소사선 개통으로 고양 시민들, 특히 대곡 능곡역 지역 거주민들은 마곡으로의 접근성도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곡 소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게 되면 김포공항역에서 일자리가 밀집한 마곡까지는 9호선 급행을 타게 되면 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 여의도 접근성도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이 역시 대곡 소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게 되면 김포공항역에서 금융 일자리가 밀집한 여의도역까지 9호선 급행을 타게 되면 19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곡 능곡역 주위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서울의 대표 일자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모두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양시에서도 원흥, 삼송, 지축지구인데요. 이 지역에는 이케아, 고양점이 있고 복합 쇼핑몰인 고양 스타필드가 있는 곳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신흥 부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하철 노선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곡역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대곡역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삼성역을 기준으로 이미 3호선을 타도 일자리가 밀집한 광화문과 붙어있는 경복궁역까지 22분이면 가고 또 다른 일자리 밀집 지역인 을지로 지역으로도 27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역까지도 44분이면 환승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종로 쪽이나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굳이 대곡역까지 백스텝에서 대곡 소사선을 타고 9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대신 마곡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대곡역으로 간 다음에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원흥, 삼송, 지축지구는 대곡 소사선 개통으로 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대곡역 주변 지역인데요. 예를 들어 백석, 백마, 화정입니다. 기존에 백석에서 마곡으로 가게 되면 대곡역에서 한번 환승을 해서 경의중앙선을 타야 되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한 번 더 환승을 해서 마곡나루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간으로만 45분이 걸렸죠. 근데 앞으로는 대곡역에서 순식간에 대곡 소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역까지 간 다음에 9호선을 타고 마곡나루역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기존보다 반절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즉 20분 내외면 간다는 거죠. 다음으로 백마역 기준으로 강남을 가게 된다면 기존 루트로는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의중앙선 타고 홍대 입구에서 또 2호선 타고 당산에서 9호선 타고 가야 됐죠.
아니면 갈아타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홍대 입구에서 2호선을 타가지고 강남역까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이 경우에도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앞으로는 백마역 주민들은 대곡 소사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빠르게 9호선을 타고 강남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곡 소사선이 대곡이 끝이 아니라 백마를 거쳐서 위로 일산역까지 또 연이어서 바로 연장이 되고 개통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절되었던 고양시, 부천시를 연결해주는 대곡 소사선은 철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강 밑으로 지나가는 하저터널로 개통이 됩니다. 이런 하저터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5호선 마포역과 여의나루역 사이,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압구정 로데오역 사이, 5호선 광나루역과 천호역 사이에도 하저터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수도권 분들이 여기가 강 밑으로 지나가는 하저터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대곡 소사선은 서울 서쪽 변방 노선이 아니라 앞으로 강남, 마곡, 여의도, 서울 핵심 일자리 지역으로 이어주는 수도권 핵심 노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곡 소사선 수혜 지역은 부천시인데요. 부천시는 현재 1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는데요. 이 외에도 앞으로도 여러 지하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곡 소사선, 그리고 GTX-B와 GTX-T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원종 홍대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안에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사역인데요. 소사역은 이미 1호선과 서해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려면 신도림역을 통해 환승해서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사역에서 강남역까지는 45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1호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1호선은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선호하는 노선은 아닙니다. 빌런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박쥐도 있고 지하철 선반에 올라가는 스파이더맨 분들도 계시고 치마에 스타킹까지 입으신 아저씨, 지하철 내에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운동남이 계시고 식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회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불주먹을 가지고 있는 원펀맨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솔직히 1호선은 객관적으로 봐도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 시간은 10분이라도 엄청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10분의 차이가 직장인들에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호선이 불편해도 그냥 타고 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출퇴근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기존 노선을 타고 강남을 가지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해서 강남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마곡행인데요. 기존 소사역에서 마곡나루역으로 가려면 신도림역, 당산역에서 환승도 2번이나 해야 되고 시간도 지하철로만 45분이 걸립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역, 원종역을 거쳐 세정거장 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을 하고 김포공항역에서는 3분 만에 마곡에 도착을 하니까 소사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길어야 20분 내외가 될 겁니다. 즉 소사역 기준으로 마곡 접근성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인데요. 사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지금 7호선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대곡 소사선, GTX-B, GTX-T 들어서게 되면 부천에서 최상급 입지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죠. 지금 지하철 7호선은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괜찮은 노선인데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강남역으로 간다고 해도 대림역에서 갈아타게 되면 충분히 갈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시 마곡으로 가기엔 지금까지 제약 조건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마곡 가려면 부평 구청역까지 백한 다음에 인천 1호선을 타고 계양역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공항철도를 타고 마곡나루역까지 가야 합니다. 환승을 2번 해야 되고 시간도 48분이나 걸리죠. 고양과 부천은 강으로 인해 단절이 되어 있어서 심리적 거리감이 컸는데 부천하고 마곡 역시 물리적 거리는 엄청 가까운데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심리적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대곡, 소사선을 타게 되면 2정거장 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9호선을 통해 빠르게 마곡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시 마곡 접근성은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종역인데요. 여기 원종역은 대곡 소사선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곳입니다. 사실 부천에 여러 행정구역이 있지만 원정동, 고강동 여기는 서울 양천구하고 붙어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부천의 메인 지역이 상동, 중동이지만 서울과의 거리로 따지면 오히려 중동보다
원종동, 고강동이 더 가까운 지역이죠. 이러한 서울 최근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종역 부근은 지금까지 교통 불모지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지금은 이 지역을 원종역이라 부르는데 예전에는 원종 사거리로 불렸습니다. 여기 사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 원종 사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고강동을 지나서 5호선 화곡역에 거의 다 내립니다. 버스도 물론 편리하지만 정시성, 출퇴근길 정체를 감안을 하면 전철이 압도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번 대곡 소사선 중에서도 원종역은 유일하게 환승역이 아닙니다. 이 말인 즉슨 처음으로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뜻이죠. 대곡, 능곡, 김포공항, 부천 종합운동장, 소사역 모두 기존에 전철이 다녔던 노선인데 원종역은 처음으로 개통이 되니까 그 개통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원종역이 이번 대곡 소사선에서 최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한정거장만 타게 되면 김포공항역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9호선으로 빠르게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곡 역시 길어봤자 15분 안쪽으로 커트할 수 있을 겁니다. 원종역 기준으로 마곡나루역까지는 하나,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곡 소사선으로 인해서 강남 마곡 접근성은 대폭 상승하는 지역이죠. 근데 아까 제가 대곡 소사선 최수혜 지역이라고 하면서 밑에 글자는 읽지 않았는데요. 바로 투자 상관없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종역 주변 동네를 가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주택 형태입니다.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죠. 빌라들이 대부분이고 기반 시설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즉 원종역 주변엔 대단지, 고층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 지역은 김포공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착륙, 이륙하려면 그 인근 지역은 당연히 고층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활주로 기준으로 반경 4km 이내에는 57.86m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역 주변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마곡도 마찬가지고 양천구 신월동도 보시면 높은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도 상대적으로 빌라가 밀집해 있고요. 그래서 김포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원종동, 고강동 일부 지역은 하늘을 바라보면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빠르면 2026년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항 고도 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민간 항공기 비행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국제 기준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진작에 해제했겠죠. 생각보다 이러한 고도 제한으로 김포공항 주변 동네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게 해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종역 주변 원정동, 오정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등 서울과 인접한 부천 지역 주변을 가보면 빌라 아니면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전혀 아파트같이 안 생겼는데 아파트라 불리는 매물들도 많고요. 저에게 이런 매물을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전 죽어도 안 삽니다. 본인은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인데 저렴한 지역이면 무조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이러한 매물을 사셔도 좋습니다. 2020년 기사인데요. 원종역 개통효과 기대, 중소형 후분양 아파트 눈길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이 원종역 개통을 앞두고 눈길을 끌고 있다. 2021년 원종역이 개통이 되면 김포공항까지 한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어서다. 눈길을 누가 끌까요? 앞으로 원종역 개통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광고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주위에 주의를 더 하셔야 합니다. 몇 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이 고도 제한 풀리고 재개발이 확실해지면 이 지역은 천지개벽할 지역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번 영상도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